네,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. 오늘은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오랜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자주 좀 불러주세요. 네, 날씨가 더운데 취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. 자, 그제 민선 8기 김영록 도지사 3년 동부권 언론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. 그 현장 다녀오셨잖아요. 그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 해요. 지난달 6월 말에 그 서부에서 3주년 이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. 근데 이번에 또 동부권에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두 차례 연 거죠.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을 두 차례 연 건데 두 차례 했어요? 서부권에 한 번, 동부권에 한 번이니까 총 두 차례인데 이게 되게 이례적인 일이거든요. 보통 한 번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번에는 동부, 서부 나눠서 했고 또 도지사가 동부권에서 민선 8기 3주년, 그러니까 몇 주년, 그러니까 뭐 1주년, 2주년, 3주년 이렇게 저희 기자회견을 다 하잖아요. 지자체장들이. 네네. 동부권에서 기자회견을 한 건 처음이라서 되게 관심도가 높았습니다. 맞아요. 한 80명 정도 몰렸고요. 기자들이요? 네네. 그리고 호텔에서 이제 어떤 홀을 빌려가지고 좀 약간 대규모로 진행이 됐습니다. 순천에서 있었죠. 맞습니다. 그만큼 좀 기대감도 많이 모아졌었던 것 같고 언론 보도도 동부권에서 이렇게 따로 기자회견 하는 것은 처음이다라면서 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.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? 아무래도 동부권 현안만을 가지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성과와 앞으로 과제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되게 사람들의 관심도 높았고 기대도 컸지만 기대만큼 부응을 했나 좀 돌이켜 보면은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왜냐하면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가 되기 전에 끝났는데 한 40-50분 정도 진행을 한 거죠. 질의응답 빼고요. 다 포함해서요. 아, 질의응답 다 포함해서 40-50분 40-50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질의응답 시간이 한 10분, 15분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. 10분, 15분이면은 몇 분 못했다는 얘기 아닌가요? 그죠. 기자들 질문을 되게 적게 받았어요. 그러니까 질문하고 싶은 기자들은 많았고 손을 많이 들었는데 시간상 어쩔 수 없다는 진행자의 언급이 좀 있었고 그래서 뭐 통신사별로 받겠다, 방송사별로 받겠다, 뭐 이렇게 지역 신문대로 받겠다. 처음엔 이렇게 진행까지 됐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지사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질문을 받긴 했지만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다. 그래서 나머지 뭐 저희가 한 40-50분 정도 진행됐으면 한 30-40분이 이제 도지사의 얘기였는데 지금 그 종이 넘긴 소리 들리신가요? 아니 이게 뭐 이런 걸 처음 가지고 오셨어요? 취재기 시간에. 이 동부권 성과와 비전이라고 유인물을 한 열 몇 쪽에 되는 유인물을 기자들한테 다 나눠줬거든요. 18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건 유인물이라기보다는 약간 책자 같아요. 네네. 이거를 그냥 읽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읽고 이 읽는데 한 3-40분의 시간이 지나갔고 그다음에 한 10분, 15분 정도는 Q&A 시간이었다. 한 15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이 유인물을 여러분께서 지금 안 보이시니까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한 18페이지 정도 되는 이거 한 A4 용지 정도 사이즈 되는 크기의 유인물인데 폰트 사이즈가 한 5, 6 정도 되는 큰 글자로 빡빡하게 써있는 책입니다. 하나의 약간 핸드북 같은 그런 책인데 이걸 처음부터 쭉 읽으신 거예요? 네. 이제 그래서 성과는 읽다가 중간에 끊었어요. 지사님이 이 성과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에 있으니까 더 보시면 되고 참고하셔라. 앞으로 이제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하면서 몇 페이지는 그냥 스킵을 하고 했는데도 한 3-40분이 걸린 거죠. 한 30분은 걸린 거죠. 꽤 많습니다. 자, 그래요. 일단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성과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볼까요? 일단 뭐 지역별로 저희 동부권 얘기를 좀 하자면요. 여수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발 공급 과잉이라든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여수 산단이 엄청난 불황의 늪에 빠진 상황이잖아요. 근데 어쨌든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그러면서 좀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석유화학 철강 산업에 대전한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.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. 또 고흥
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주 관련한 산업들이 되게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네. 또 최근에 민간 기업체에서 이 우주 발사체 이제 쏘아 올리는 거를 최근에 성공하기도 했고 이제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우주 산업도 활발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. 이런 것들 성과가 있었고 또 이제 그다음에 제2 우주센터를 이제 고흥에 유치하겠다. 요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. 분야. 순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원으로 유명 문화 관광 쪽으로 좀 부응을 하겠다 해가지고 K 디즈니 프로젝트, 그다음에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요런 것들을 좀 언급하기도 했고, 그다음에 광양 같은 경우는 지금 광양만권 전체가 산업용지 부족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. 이게 다 포화된 예. 상태다 보니까 이 광양 순천 일원의 미래 첨단 소재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. 지금 뭐 한 117개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니까 빨리 국가 산단이 신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 뭐 요런 얘기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나왔다고 볼 수 있으면 돼요. 김용록 지사께서 국가산단 유치에 굉장히 좀 많이 좀 힘을 주고 대통령 앞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렇죠. 네.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현안별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도의 입장을 좀 듣는 자리이기도 했을 텐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여 분, 뭐 15분 정도밖에 안 된 시간이지만 그래도 어떤 질문들이 좀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. 국가산단 이야기, 위기 얘기는 당연히 나왔겠죠. 네, 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긴 했지만 지금 한 2달 정도 됐잖아요. 선제 근데 대응 지역 지정된 네네. 거. 예. 근데 아직까지 뭐 기업들이 만족할 만한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지원책은 없다는 게 지금 평가인데 현장 반응이 좀 싸늘한 편인 것 같아요. 네, 예. 맞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료 인하 같은 일시적인 전기료 인하라도 좀 해달라.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현장의 목소리고,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,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관한 질문이 나왔고요. 예. 근데 이제 김영록 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 특별법이 필요하다.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얘기를 했는데 단 이제 여수 산단만 전기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해달라는 것은 지역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. 그러면 이제 여수만 해주게 되면 다른 지역도 해줘야 되고 다른 지역도 해달라라는 분명히 그 요구가 있을 거기 거니까.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당장 이렇게 여수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고 예. 이제 뭐 법적인 제도를 좀 마련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수가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명분을 갖춰가지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다.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. 특별법 제정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고 얼른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예산 문제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까?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 걸까요? 전남도에서 여수 국가산단이나 이 산업단지 위기를 위해서 투입돼야 하는 그런 예산 구체적인 관련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또 하나가 또 국립의대 설립 문제 이런 관련 질문 당연히 나왔겠죠. 사실 뭐 동부 서부 다 떠나가지고 제일 관심 있는 게 의대 설립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거를 어떤 형태와 어떤 방식으로 이뤄낼 거냐는 질문이 나왔고요. 예. 이 질문이 나온 맥락을 조금 한번 보자면 예.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 전남과 전북 등 다른 지역에 공공의대 공공의대. 공약을 했고 또 이제 전남도 같은 경우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이제 통합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말한 게 국립의대거든요. 공공의대랑 국립의대랑 뭐 한 맥락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좀 다 따지고 보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듣는 분들도 공공의대 설립이 공약이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국립의대 아니야? 이거 다른 건가? 같은 건가? 이런 식으로 좀 궁금증을 갖고 계세요, 실제로. 그 국립의대 같은 경우, 그러니까 지금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국립의대는 광주에 있는 전남대처럼의 국립의대거든요. 예. 근데 공공의대는 뭐냐고 하면 국립의대랑 가장 큰 차이점이 공공의대로 갈 경우에는 예. 그 졸업하고 나서 일정 기간, 지금은 한 약 10년 정도라고 전문가들은 보는데 이 10년 정도를 지역에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어요. 그게 공공의대고 국립의대는 그런 조건이 없다는 건데 그럼 큰 틀에서 공공의대가 조금 국립의대 안에 좀 포함되는 개념인 건가요? 포함된다기보다는 공공의대가 되면서 좀 제약이나 조건에 제한이 있는 거죠. 아하. 그게 왜냐하면 졸업 후에 일정 기간을 지역에서 머물도록 명시하기 때문에. 그러니까 공공의대라고 해도 공공의대지만 이게
국립의대의 형태를 띌 수는 있다는 건가요?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전남지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. 자기는 이제 국립의대랑 공공의대가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. 하지만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것은 국립의대이지만 국립의대의 공공성을 가미하는 것 정도. 그러면 결국 공공의대나 다르지 않다. 그래서 만약에 정부와 이제 전라남도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들의 의견을 관철해서 국립의대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. 그다음에 부속병원을 설치하는 것도 서부권 하나, 동부권 하나. 왜냐하면 전라남도는 동서간의 이동 거리가 꽤 멀어요. 맞아요.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려면 한 2시간은 기본으로 잡아야 되고 예. 2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. 이런 거리를 감안했을 때 동부 하나, 서부 하나 부속병원을 만드는 것이 맞다. 이런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랬군요. 여순 사건 관련된 질문도 혹시 있었습니까? 맞습니다. 여순 사건 지원단이라고 중앙위원회 말고 실무위원회가 지금 전라남도에 있잖아요. 예. 지금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그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여순 사건 지원단장이라고 동부청사 안에 별도의 조직이 있는데 이 단장이 4년 동안 4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업무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. 그다음에 여순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. 왜냐하면 그 전에 중앙위원회 위원 구성 우편향적인 위원 구성, 뉴라이트 계열 그쵸. 이런 얘기가 윤석열 정부 때부터 계속 논란이 나왔으니까. 되면서 말이 많았고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에도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김계리 김계리, 변호사가 네. 들어가면서 지역에선 반발이 거셌잖아요. 이런 예. 부분에 대해서도 전라남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이 나왔었는데 일단 전라남도는 어쨌든 희생자 유족 결정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. 그래서 지금 8월까지 또 희생자 유족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 지금 접수를 받은 것 중에 한 70% 이상은 처리를 해서 중앙위원회에 올렸고 지금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 단계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다라고 말을 했고 그다음에 중앙위원회도 인사들이 다시 구성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4월 달로 이제 임기가 끝났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계와 전문가를 포함해가지고 8명을 추천해가지고 중앙위원회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나 그런 인사들이 좀 포함되면 형평성 있게 앞으로는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요. 좀 중요한 사안들 굵직한 것만 몇 가지 보고 왔는데 김단비 기자도 혹시 준비해 가셨던 질문이 있었습니까? 어떤 거 여쭤보려고 하셨어요? 저는 사실 공공의대였죠. 근데 질문 기회를 못 얻으셨고. 네. 근데 또 다행히 이제 다른 분이, 기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공공의대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. 그랬군요. 총평을 다시 한번 좀 해주시자면 처음 말했던 것처럼 좀 아쉽다. 그렇죠. 뭐 성과는 말 그대로 이제 여기 유인물을 보면 되는 부분이었고 좀 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타운홀 미팅처럼 Q&A 시간이 좀 더 길었다면 기자들도 궁금증을 좀 해소할 수 있고 지사도 편하게 조금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였지 않을까. 왜냐하면 동부권에서 처음 열렸던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기대가 많았던 건 분명히 전라남도에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조금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좀 더 진행이 됐다면 더 괜찮지 않았을까. 요즘 뭐 대세가 타운홀 미팅이고 제비 뽑기로 뭐 기자도 뽑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반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저도 들으면서 좀 남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또 이런 방식을 변화시켜서 도입할 수 있을지도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. 자,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주 취재기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